네, 이번 시간에는 대시가 주장한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모두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매슬로우 욕구 위계에 따르면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사회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욕구들이 층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심리적으로도 또 어떤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욕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욕구에 의해서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본 겁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행위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면 물을 왜 우리가 컵에 따라서 마시는 행동을 하냐? 그건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목이 마르기 목이 마르는 어떤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내가 물을 마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이 더 마른 상태를 유지하면 되잖아요. 즉 갈증, 이 욕구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물을 마신 행위도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동, 즉 동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메슬로 욕구 단계처럼 대신은 우리 인간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욕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로 분류화시켜서 언급을 한 것이죠. 즉 우리라고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보편적인 어떤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심리적 욕구는 무슨 욕구냐면 자기 결정성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면 자기 결정성 욕구를 더 키워주면 돼요. 인간 학생들한테 자기 결정성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을 더 마시고 싶게끔 만들어주면 물을 마시는 행동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성의 어떤 욕구 이 욕구를 키워준다면 인간의 내재적 동기는 더욱더 증폭될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욕구. 이거는 곧 이 욕구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재적 동기는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욕구가 커지면 외재적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의 근거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성 욕구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고 유능감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더욱더 만족시켜 준다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자기 결정성 욕구는 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결정성 욕구가 커지게 된다는 말은 내재적 동기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대시의 의견에 따르면 결국 내적 동기를 높이려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면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를 상승시켜주면 된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 중에서 자기결정성 욕구 그거를 더 키워주려면 어떻게 된다? 자율성을 주면 되고 유능감을 만들어주면 되고 관계성을 만족시켜준다면 아동의 내재적 동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 여러분은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 내재적 동기는 커진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내재적 동기 나중에 시험에 나오실 때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심리적 욕구가 있다. 그러면 그 욕구를 키워준다면 인간의 내재적 동기는 상승하게 되는데 그 내재적 동기는 자기 결정성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높여준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율성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자율성을 높여준다거나 혹은 자율성을 만족시켜준다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자율성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냐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일단 자율성은 뭐냐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외부의 보상이나 압력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자꾸 가압적으로 하면 아이들의 어떤 이 자율성 욕구 이게 커질까요? 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동에게 무엇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스스로 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종 등급을 매길 때 시험에서 시험이나 퀴즈에서 가장 낮은 한두 개의 점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아동에게 교실의 규칙과 절차를 만들도록 하고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게끔 한다든지, 평가 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요구한 걸 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학교 제도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의 욕구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만족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자율성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나는 내 스스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억압하고 가압하면 이 욕구가 이 욕구가 발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현이 안 되게 된다는 거, 이 욕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이 자율성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자율성의 욕구 자체는 생겨나지 않게끔 됩니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 환경에서 변화시키는 욕구가 존재한다면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이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을 쓰면 됩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이제 예시를 쓰는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예들을 암기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서술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아이들이 이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험에서 시험을 10개를 치면 10개 중에서 제일 못한 거 2개는 빼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의 규칙을 스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습 목표를 자기 선택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수도로 유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능감이 커지면 자기 결정성 욕구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재적 동기는 커지는 겁니다. 즉 내가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재적 동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능감은 결국 내가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증진된다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동기가 향상되는 걸 보는 거죠. 내가 유능감이 없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막 성공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성공하게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그것도 뭔가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내 스스로 그런 걸 하게 되게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된 실패에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해요. 그러면 다음 걸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감,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어떠한 능력, 어떠한 부분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자기 결정성 욕구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유능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냐, 교사는 일단 지식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방면의 다방면의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 경험을 계속 제공해 준 것도 좋아요. 내가 E와 U, 즉 A에서 성공하고 B에서 성공하고 C에서 성공하면 이 D가 A, B, C와 무조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건 아닐지라도 D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성공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아이들의 유능감은 커질 수 있다. 이 유능감이 커지면 아이들의 도전하려고 하는 그 도전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재적 동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은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교사가 와서 야,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는 진짜 너의 어떤 이 수준이 이만큼 늘어난 거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학습자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스스로 무언가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성공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보상이라고 여기서 하는 건 피드백입니다. 긍정적 피드백. 너가 이렇게 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는 정말 잘한 거야. 여기서는 이거는
너네 또래 아이들에게는 할 수 없는 건데 너는 정말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해준다면 아이들의 유능감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 제공, 성공 경험 제공, 성과에 대한 보상. 저는 이 세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봅니다. 실제로 그 교육 심리 이론을 하게 되면 이런 것보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주장했던 뭐 대시 학자라든가 대시가 어떤 학자였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이제 서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 짚어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서술하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머릿속에 만들어 드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조금은 좀 뭐라 해야 되죠?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좀 친절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계성. 이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관계성이 중요하냐면 결국 자율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이라고 한다든지 유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타인의 관계 속에서 비추어져야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싶다는 거는 남들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거지. 나 혼자 이 사회에서 산다고 하면 유능감을 보이고 싶은 욕구, 자율성을 보이고 싶은 욕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살아가는 사회라면 자율성이나 유능감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능한 거, 자율적인 거,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뛰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고 내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율성이나 유능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유능감, 내가 뛰어난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거 내가 선택해서 내 스스로 해봤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물론 알아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유능하고 자율성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자율성과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사회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자신이 가진 유능감과 자율성을 다른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길 어느 정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결정성 욕구는 강화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자율성과 유능감이 자기결정성 욕구에 미친 영향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자율성 유능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부모와 뭐 교사 또래들과 정서적으로 연관이 되고 이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더욱더 이런 자율성과 유능감이 보다 자기결정성 욕구를 키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성을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냐? 그 타인으로 하여금 존중과 배려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관계성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의식을 해주는 겁니다. 학생의 하나 인간관계를 존중해주고 학생의 의견을 배려해줄 때 학생은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 유지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 무언가 더 자율성, 유능감 도달하려는 그 욕구들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결정성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기결정성 욕구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만족되었을 때 커진다는 것이고 결국 자기결정성 욕구가 커진다는 것은 내재적 동기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다. 꼭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문제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이전 강의에서 풀어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2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